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방 세미나, 부동산 안방 세미나, 세테크, 재테크, 세테크, 세금을 세 판 짜는 거고요. 재테크, 대한민국 부동산, 본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세 판 짜는 시간입니다. 시즌 3 25강. 여기다 25강이면 지금 120강을 이미 했으니까 145번째 강입니다. 145번째. 분필이 잘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중국제가. 그래서 중국제도 잘 만드는데. 자, 오늘의 이 부동산 아는 만큼 번다. 부동산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식기절도 읽었고 또 가을이라 자, 이 혼돈의 카오스의 부동산 시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달력을 찢어놓고 달력 찢어 그러니까 중간에 시청자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달력을 찢어서 달력 안 찢어져도 돼요. 작년 달력을 12장짜리 왜 뭐 농협 같은 데서 나온 글씨 큰 달력을 뒤로 딱 뒤집어서 12개 장에 내가 달력을 찢습니다 하는 것을 좀 크게 적어놓고 내가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나 상속할 때나 정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케어풀,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강의를 수없이 지금 145번째 강의를 한 번도 중복된 강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었다 해도 그걸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재테크, 세테크에 접목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조금은 다가설 수 있겠죠. 좀 지혜로움으로 다가설 수는 있다. 뭘로요? 아무래도 리스크랄지 에버스 셀렉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오늘 하두를 이 카오스 시장의 부동산 하두를 또 달력을 찢어서 한 10개로 추격시켜 보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1, 2, 3, 4, 5, 5개로 추격시키는 것. 되도록이면 10개로 추격시켜서 달력에 적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추격, 함축, 이런 버릇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10개 정도로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 아는 만큼 번다, 모르는 만큼 잃는다, 모르는 만큼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도 진짜 중국제예요. 아니 이거 좀 제가 너무 스트롱해서 그런가 이게 칠판이 이제 분필이 잘 깨집니다. 5, 6, 7, 8, 9, 10. 자, 10개를 한번 했습니다. 자, 10개를 적어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하두는 현금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자, 캐시를 가진 자가, 현금, 실탄을 많이 보유한 자가, 그동안의 9.13 이전이랄지 작년에 부동산 투자의 하두는 어떻게 하면 은행을 잘 이용해서, 모기지를 이용해서, 또 외국에서는 꼭 은행 아니더라도 셀러 모기지라 그래가지고 파는 쪽에서 뭐 돈을 막 빌려주고 가면서 내 자본이 갭 투자를 그러죠. 이만한 시드머니를 적게 투자해서 많은 물건을 잡아서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그런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의 모든 대출도 지금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하신 분들은 이제 물건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톡톡히 경험했냐면 IMF 때 정말 아팠습니다. 아예 아파. IMF 때 결국은 강남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것들은요. 경매가 수없이 쏟아지고 NPL 물건이 수없이 쏟아졌을 때 캐시머니, 캐시를 가지고 있었던 캐시머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면에서 재테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쓴다고 할 때는 저는 이 경매 물건이랄지 그다음에 NPL 물건이랄지 이런 현금 장사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옥션, 경매, 공매, NPL 그다음에 뭐 세관 공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앞으로 또 강의도 하고 세미나 시간에도 강의를 좀 할 건데 저는 경매를 손대 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경매 제가 그 1, 2강에서 할 때는 저도 막 그 경매는 두 가지의 명함이 있죠. 낙찰돼 가지고 싸게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픔이 있는 반대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 금싸랭이 같은 모았던 자산이 경매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 경매 넘어가도 양도소득세 묻니다. 그래서 경매 당한 사람 쪽에서. 그래서 이런 쪽의 물건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중도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죠. 이제 계약금을 내고 자, 중도금을 보통 1회에서 6회까지 대출 받고 잔금은 이제 또 건설회사에 시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체제로 된 게 우리가 3, 4년 전부터 해온 이 분양권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는 자, 이 대출을 6회짜리를 갚아주세요. 그래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강남 같은 데는 보면 이게 10억 정도 되거든요. 또 적은 곳들이 중저가 상품도 5억 이상이 돼요. 이게 과거에는 전세가 팍 나가가지고 전세값이 뛰어서 이걸로 대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출에 대한 것도 좀 문제고 잘 안 해주고 이것을 또 주담보 대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핀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예컨대 10월 31일까지 이 6회를 다 완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질서나 시장 현황에 관계없이 은행에서는 이 시간대까지 이 대출을 갚지를 못하면 시행사한테 시공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이걸 해약 처리한다 그런다든지 바로 또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좀 문제죠. 하루 이틀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예요. 강남에 뭐 반포든 어디 신도시든 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중도금을 전세를 이걸로 전세가 누가 들어오면 그 전세 보증금으로 갚아가면서 이렇게 잘 미끄럽게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특히 지금 9.13으로 해서 거래 절벽이잖아요. 거래 뚝 끊겨버리고 또 전월세 시장도 완전히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타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투매한다 그러죠.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프리미엄은 2, 3억이 올라 있으면 뭐합니까? 이 날짜까지 안 가면 신용불량이 되고 카드 딱 정지돼 버립니다. 그리고 9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계약금하고 그동안 넣었던 것을 캔슬시킨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때 재테크 시장이 열려 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많이 봅니다. 특히 강남에 강남이랄지 또 신도시 물량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의 아는 만큼 부동산의 시장에 가장 이번에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는 실탄을 준비하는 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캐시머니를 준비하는 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걸로 첫 번째 하도를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준주택이라는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걸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급을 안 받아야 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니까 쏠쏠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2, 3천만 원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들어갈 때 주거용으로 이것을 쓰고 싶어요. 이 오피스텔을. 준주택도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주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좀 덜 내고 또 새로 분양한 것은 취득세를 갖다가 85%를 감면해 주죠. 뭐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면받고 여러 가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를 지금 이미 환급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토해 내고 다시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부가가치세는 이게 4.6%나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에 대한 감면 저항이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2번은 이 그동안의 준주택이랄지 특히 부가가치세가 관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의외로 3년 동안에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월세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그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 요새는 또 섹션 오피스, 그냥 또 오피스,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하고 관계된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 혼돈 속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요 얘기는 따로 정식 재테크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뭘 약속했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걸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줄 시간이 있겠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잡다단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또 이걸 한번 잡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두는 뭐냐? 주택을 뺀 부가가치세하고 관계된 부동산을 분양받았거나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번 인필 하우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번 인필 하우징인데요. 단독을 하나 사서 다중주택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든지 내헌 단독을 부숴서 요새 유행하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물주의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이게 은퇴 자산으로서 인컴 자산으로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된다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신축 판매업일 수도 있고요. 신축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땅을 하나 사서 다가구, 다세대. 그럴 때 이제 다가구 같은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제약 조건이 있죠. 쉬운 말로 뭐 취득세 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 준다든지 다가구는 다가구입니다. 다세대 말고 단독이기 때문에 다가구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에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탁 뭐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닥칠 일만 생겼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아는 만큼 머리가 빠져요. 제가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 게 너무 많이 아니까 머리숱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모르고 넘어가면 뭐죠? 피박 쓴다 그러죠.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손해벌리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두는 이 도시 지역에 우리 수도권 서울의 도시 지역에 인필 단독주택이랄지 뭐 나대지랄지 이걸 사서 하우징해서 다 지어진 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안공된 것을 사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작은 꼬마 건물주가 되고자 해서 거기서 근성에서는 상가에서는 임대료도 나오고 우회는 주거용으로서 월세를 받으실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깊숙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축법을 모르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의 공법이 한 10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쳐주는 것이 단독 살 때는 건축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맞벽 건축이라 할지 용적률 올리는 부분이라 할지 그 다음에 일조권 사선 피해가는 법은 작은 것을 모아서 맞벽 건축을 한다든지 요새는 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같이 동시에 2분의 1씩 쓰면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동에 집을 하나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만은 60평짜리에
왜 그 집 하나 지면 뭐 10년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남으니까 이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비즈니스를 생산성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잘 쓰지 않는 거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많은데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부동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뭐 디벨로퍼가 별게 있어요. 큰 아파트 단지 뭐 천여세대 뭐 큰 복합 상가를 뭐 그 뭡니까 디벨로퍼 한다. 디벨로퍼만 디벨로퍼가 아니라 이것도 작은 디벨로퍼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세미나 오신 좀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걸 배워보렴 내 밑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배울 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축에 관한 것이다. 꼬마 빌딩 만드는 법이다. 그걸 세 번째 하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주택 경기가 죽으면 이따 해외 부동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할 수밖에 없고 선호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선호했던 상품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선호할 상품이다 그랬어요. 제가 시즌2에서 그랬잖아요. 어번 인필 하우징이라는 말을 하버드나 코넬대 같은 데서 앞으로 10년, 20년까지 뉴욕 같은 데서도 굉장히 월세 상품으로서는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권한 사업 중에 하나가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제가 시즌2에선가 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하도를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법을 전번에 어떻게 말했냐면, 이 공공의 법이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이런 공법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공포스러운 공법이었는데, 이 좀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오늘이 아는 만큼 번다 그랬으니까, 공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응? 도시면 주거 환경 정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법도 좀 알아야 되고, 아까 여기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뭔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게 아까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그 과목에 나오는 공법 정도는 좀 알아야지. 이원에 투자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이것을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이 리스크를 피해가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병원을 간다, 치과를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의가 내 병을 고쳐주지만 내가 좀 알고는 있어야지 전문의한테 내가 어디가 지금 굉장히 아프고 문제가 있다. 이걸 그래야지 제대로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는 만큼 본다. 그러니까 모르는 만큼 잃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법을 제가 제일 그 신이 날 때가 언제냐면 세미나에서 공법 강의할 때고 상속세 증명세 할 때가 제일 신이 나요.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이 아는 만큼 공부한다. 그래서 아까 단독을 산다든가 분양권을 하나 산다든가 그 다음에 입주권을 하나 살 때 적어도 주택법 정도는 좀 알고 하자. 조금은 전문가처럼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좀 대강의 맥락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번째 하두는 아는 만큼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의 네 번째는 부동산의 공법 정도는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그러면 좀 케어풀 하잖아요. 좀 조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시장을 읽으랍니다. 이제 시장에 제가 몇 번째 시간에 결국은 공급과 수급,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만난다. 또 여기에 부동산 대출에 관한 것까지 이제 복합성을 가진 혼돈의 시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더 내려갈까? 지방은 더 내려갈까? 아니야. 알짜 핫스팟 지역에 핫플레스 지역에 우리 강남은 또 살아남을 거야. 또 하나는 파리 대책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이 9.13에서도 다시 어느 순간이 가면 3, 4개월 후에 가려면 거래량도 늘고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겠어?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장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장 하면 흔히 급매물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경매, MPL 뭐 그렇게 그런 물건 없어요. 뭐 그저 공짜 물건 없어요. 이런 것도 가격에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큰 거시적인 시장판은 좀 읽어야 된다. 그러면 5번의 하도는 좀 just now 좀 기다립시다. 두고 봅시다. 이겁니다. 너무 성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는 5번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배짱과 기다림의 배짱과 이런 것을 좀 뭐랄까 좀 알아가야 되겠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뭐랄까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읽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하여튼 어떤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런 능력을 하여튼 길러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뭐 시장에는 여러 종류 시장이 있겠죠. 또 상품별로 상가 시장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더라. 상가 시장 지역 조합주택 시장 어떻다더라. 앞으로 또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다더라. 청약 시장은 어떨까. 전부 다 시장으로 낱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 분양권 시장, 리테일 쪽 시장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장을 항상 읽을 수 있는 똑바로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키워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이. 자, 6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6번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척척척 빨리 가네요. 빨리.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판을 칠 것이다. 간접상품, 그게 펀드죠. 펀드랄지 니치랄지 부동산 니치랄지 부동산 펀드랄지 간접상품이죠. P2P 시장이랄지 여러 가지 이 파생상품 시장들이 아까 이게 현금을 많이 가진 자가 이긴다 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지 안 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생상품 시장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니치랄지 펀드를 가입할 때도 수익률에만 유혹당하지 말고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간접시장, 선진국은 대부분 간접시장으로 소비자가 접근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직투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직투. 그래서 비기너들, 초보자들은 이 파생 상품에 간접 상품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띄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짜리로 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유행하는 해외 부동산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이다. 왜 집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건 정부 입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뭐 오죽하면 고익 측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 세금 공화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2008년, 2006년으로부터 특히 2008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으니 또 조세문에서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으니 얼마든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에도 자유롭다 하니 해외 부동산에 눈을 많이 뜨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어디에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익만 남으면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 이 속에 내가 문서를 잡아서 규제 속에 있는 것보다 훨훨 여러 가지 제3시장에서 내가 재테크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간 제가 시장을 돌아본 것이 대표적인 게 처음에 2013년도에 홍콩 시장을 보러 갔거든요. 그때 저는 중국말을 못해서 우리 원장이 통역을 많이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 당시 그 홍콩 시장이 그렇게 독일 애들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미드레벨 쪽에 그 다음에 마카오 쪽에. 근데 그 뒤로 4, 5년 동안에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뭐 마카오, 홍콩뿐만 아니라 또 지금 홍콩에서 저쪽 마카오 쪽으로 좀 다리도 하나 좀 그 당시 놓고 있었고 그러는데 뭐 깡저우라 할지 북경이라 할지 심천 요새 말은 뭐 단둥까지 일단은 중국 시장이 한번 바람을 불고 갔죠.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가본 게 이제 하노이 북쪽 우리 호치민도 그렇지만 하노이를 한번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 그 높은 건물들은 그 경량 기업에서 다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하노이라는 것은 이제 수도이면서 경제 중심 도시라기보다 행정 중심 도시였는데 IT 쪽을 많이 이제 그쪽에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도 다 거기 뭐 고용 인력이 뭐 5만 명이 넘고 그러잖아요. 또 위에 LG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보면 서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허벌판 쪽으로 막 여기로 말하면 강남이죠. 강남. 호치민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문했던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은 아까 초반에 많이 가봤고 중국도 그 장사란 도시 같은 데나 할지만 이런데 그 제남공항 그런데 산둥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우리 제남에 가보니까 아니 저 이제 장사라는 신도시 가보니까 전 도시가 다 한 40층 50층 아파트로 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그런 데를 그 현지 부동산을 많이 들립니다. 가서 이제 묻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갔다 왔던 데가 이제 그 싱가포르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사실 서울시보다 작잖아요. 근데 주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비싸죠. 33평 기준으로 한번 15억, 17억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전철을 하나 이어요.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그게 조우바르라는 데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 집보다는 조우바르라는 집값이 이제 콘도미엄이죠. 우리하고 또 아파트먼트하고 좀 틀린데 거기도 가보니까 집값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차이가 나니까 월세 상품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재벌들만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2006년이나 2008년도에 해외 부동산에 대한 것을 합법적으로 달러를 갖다 퍼부셔서 사십시오. 이걸 풀어주기 전에는 제일 많이 산다가 어디예요? 부자들이, 재벌들이 많이 사. 하와이, 미국 오렌지 카운티, 서부. 제가 석 달 전인가 밴쿠버를 가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4년, 3년 전에 3배 정도는 올라 있어요. 밴쿠버도 가보니까. 쭉 시애틀에서 또 밴쿠버에서 차를 몰고 한번 가면서 부동산을 많이 들려봤는데 그래서 한 7, 8군데의 핫한 플레이스 지역에 제가 해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전문가 눈으로 보면 다 돈인 거예요. 저게 다 돈.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보유세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도시는 미국은 주마다 틀리지만 아예 종부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는 곳이 있고 상속세도 없는 곳이 있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그 비자 세컨드 비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MM2H 비자, MM2H 비자를 주면서 10년간 영주권이 아니고 장기 거주하십시오. 얼마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를 주면서 5년을 보유하면 뭐 세금이 양도세가 2%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세금이 좀 아직은 규제가 덜 심하죠. 그래서 7번의 하두는 요거 제가 2시간 동안 언제 할 겁니다. 제가 갔다 오고 사진도 다 찍어오고 또 제가 다음 달에 또 한 2군데를 나가는데 이런 곳에 대한 부동산, 관광이 아니고 이렇게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주식도 해외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주식도 직구로 이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거. 이것도 하도 잘못 사면 꽝을 떠나서 시드머니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캄보디아에 어디 뭐 요새 또 미얀마에 늪을 사가지고 돈이 다 날아가 버렸다더라.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사야 되는 게 뭐든지 그렇죠. 뭐 TV 하나를 사든가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제대로 알고 사면은 진짜 오리지널 제품을 사잖아요. 짝퉁을 살 기회가 많은 게 이 세상살이에요. 다 짝퉁. 그러니까 아까 백리도일이다 그랬잖아요. 다는 아니죠. 100개 중에 99개가 짝퉁이라는 뜻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서도 최고의 100명의 중에서도 최고의 아내를 택한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네요. 서원을 100번을 봤는데 누가 그중에 한 명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2명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알면 지금 후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시청자분은 이런 재테크 재테크보다 내가 더 재밌어서 본다는 분이 있어.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첫째 너무 가벼워 보이고 재테크가 뭐랄까 무색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그래도 조심을 합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됐는지. 그 다음에 7번, 8번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오늘 10개 다 못 오겠네요.
그럼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1 대책 이후로 특히 이제 2015년부터 이 녀석이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 녀석이 분양받아 놓은 곳이 그냥 분양가의 2배, 3배 뛰어버리고 입주권, 분양권이 굉장히 천고마비에 말뛰듯이 뛰었잖아요. 말뛰듯이 뛰어서 어떻게 보면 이 녀석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심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얘를 잘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얘는 시대가 끝났을까. 얘만 타겟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절은 이제 좋은 시절은 갔다는 소리냐. 앞으로 가격이 확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분양권 입장. 썩어도 준치다. 아니다. 아직도 내 첫사랑, 나의 사랑은 이 두 개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가격이 넉넉하게 존재할 것이다. 넉넉하다는 표현은 요새 그 어떤 대통령들 뭐 이렇게 판사들이 쓰는 말인데 아무튼 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녀석을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 규제가 너무 심해졌죠, 이제.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도 최고의 고민거리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동안에 못 가져가지고 가지고 싶은 사람, 아까 말한 가지고 있는 보유한 사람은 더 보유해야 되나?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를 이 녀석을 시집 보내서 아웃, 팔아치워야 되나? 아니야, 더 사들여야 되나? 이거에서 이 8번이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카오스, 혼돈 속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광고. 이렇게 혼돈의 시장에는 물건이 안 팔립니다. 영업은 해야 되는데 광고 없는 영업 없고 영업 없는 광고 없다고 내가 수차 그랬잖아요. 그러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막 퍼부숴야 돼요. 광고 시장에 돈을 퍼부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정보의 비대칭에 빠진 자, 에버스 셀렉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혼돈을 일으킵니다. 요새 보니까 막 조합주택이 그냥 막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상가 막 뭐 DMZ 그린벨트 막 신문만 보면은 막 이렇게 부동산 광고가 많은데 범원 사고 싶고 아니 화장품 하나 사더라도 광고 안 하는데 송혜교가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전지현이가 이렇게 뭐 바르고 있다. 그러면 사고 싶잖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그 비싼 광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시즌 2하고 시즌 1에서 이 광고화 그래가지고 광고 제대로 보는 법. 제가 신문을 7, 8개를 봐요. 그러면 광고라는 걸 쫙 찢어놓고 한 달치를 이 정도 됩니다. 광고.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그것만 수업해 준 적도 있어요. 요것은 메리트가 뭐고 디메리트가 뭐고 요것은 짝퉁이고 요건 거짓말이고 요건 순 거짓말이고 요건 진짜 사기꾼이고 이걸 내가 해주는 겁니다. 광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는 만큼 이거 이제 마지막 10개는 이렇게 비워놨는데요. 이 10개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이제 이거보다 더 있죠. 이제 뭐 앞으로 뭐 토지 시장이 어때요? 그러면 뭐 농지 시장이 어때요? 나는 임야만 좀 선친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10번째는 제가 항상 이렇게 빈칸으로 다른 데서 수업할 때도 남겨놓은 것은 이것은 시청자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자,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겸손해야 되겠죠. 또 세상은 다들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저분이 전문가는 맞아. 그래서 이 뜻은 자기 아까 말한 것대로 부지런함과 지식이 안다는 뜻은 모른다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좀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 말은 그것 때문에 근면성, 아까 말한 대로 가요불급, 너무 탐욕스러워도 안 되고 남이 또 벌었다고 해서 내가 이때는 7가지를 지켜라 그래요. 너무 탐욕스럽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분양권 당첨 이런 거 못 샀다고 해가지고 영인의 집 영철이네는 5배 2억 3억 벌었다는데 MB 뭐라 하죠? 저기 하지 말아라. 질투하고 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프라이드도 너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막 좀 벌었다고 뭐 저거 막 그런데 아직은 세금이라는 동업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지켜야 될 게 이제 7가지인데 이건 자기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왜 10번을 더 중요시 하냐면요.
1, 2분 남았으니까. 거의 저에게 30년 이상 상담을 하거나 요 최근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슈퍼 바보들이 다 내가 슈퍼 바보라 그래. 하도 속상하니까. 당하고 오는 거예요. 당하고.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인가? 이런 일반 공부 아니에요. 이런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해요. 열심히 그냥 어떤 분은 그냥 그 음식점에서 뭐 10년 이상 서빙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어놓은 거 홀가당. 또 은퇴해가지고 또 저 배우자 몰래 좀 양발 속에 감춰놓은 또 한 5천만 원도 홀가당. 뭐 좀 모아놓은 2, 3억도 옆에 영인애가 했다니까, 옆에 고모네가 잘 됐다니까, 우리 이모가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또 홀고당. 이래가지고 요 10번이 오늘의 이 부동산에 아는 만큼의 이 10번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교통순경을 가지고 30년, 20년 딱지를 띄워왔다. 내가 교통순경이다. 그러면 저 100m 앞에서도 저 녀석이 그냥 교통을 위반하고 있네. 이게 보인다 할 정도로 제 눈에는 좀 보인다 이 말. 저도 지금 너무 거만 떨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더 보이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왜? 저는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것만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30살이 됐는데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내가 부동산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일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장 바닥을. 그래서 일단은 뭐 전문가 눈이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신을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부터 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 가서 세미나를 좀 들었대요. 여기 가서 경매를 좀 뭐 3개월짜리를 들었대요. 저기 가서 또 세미나를 들었대요. 또 저기 가서 방송을 봤대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양 굉장히 프라이드를 떠나서 거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요, 발품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세금 계산해보고, 국세청 찾아가보고, 부동산도 뭐 하나 살 때 세 군데 이상 들려보고, 저 찾아오란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슨 어디 백화점에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것처럼 왜 그리도 성급한지. 우리는 지금 짜장면이 저기서 배달하고 있는데도 오고 있는데도 전화가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왜 짜장면 안 오냐고. 그래서 좀 급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면 다 뭐 이런 규제 이런 거 남들이 돈 벌고 이런 거에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물에 바람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좀 뭐랄까 고고해져라 이 말이에요. 고고해져라. 내가 전번에 동물을 비교했잖아요. 시장을 이기려면은 코끼리처럼 지혜력을 가져야 돼요. 물을 찾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자처럼 자기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손해를 안 벌려면, 노후가 내가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자처럼 공부해라는 뜻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몽구스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몽구스. 유일하게 코브라를 잡아먹는 게 요만한 몽구스. 그 다음에 부지런함. 벌새는 뒤로 날았다가 거꾸로 날았다가 이렇게 부지런함. 이런 것도 내가 말해준 거 있는데, 부지런하고 이런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재테크에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전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뭐냐면 주택 청약하고 공급 제도에 대해서 자주 질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걸 지워버릴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것 중에서 내가 청약 자격이나 있어? 내가 1순위일까? 하는 아는 만큼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본다. 올해 27일 날인가가 이제 공인중개사 내년이 30회인데 이것만큼 알고 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알아야지 돈을 번다. 이것 중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갈구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청약제도예요. 청약제도. 주택을 가지고
이것은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점수 관리도 하고 84점 점수 관리도 하고 혹시 장애인이랄지 또 주변에 우리 그 특별 분야에 든 거 다자녀라 할지 이런 분들은 특별 분야에 대한 것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이 안 된다니까 그거 다 포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쪼르르 또 신혼부부에 대한 거 9점에 대한 관리 84점에 대한 관리 또 장애인이라 그러죠. 우울한 말을 잘 안 쓰죠.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또 서울시에서는 100점으로 관리하는 거나 할지 여러 가지 특별 분양에서부터 분양 사회적 공적 주택에 뭐 임대면 어때 이런 거에서부터 이것은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공부를 안 하고 구구단도 안 해오고 미적분 풀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인수분해를 한다든가 근의 공식을 비제곱만해서 사회시 이걸 증명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아니 기본이 있어야지 이것을 미적분을 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세금을 생각을 안 해도 기본적인 세금을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세금을 좀 이건 필수 지금 선택이 아니고 필수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금, 기본적인 세금. 이따 시간에 내가 26강에 기본적인 세금이나 좀 해드릴까. 어떤 것이 기본이고 어떤 것이 중급반이고 어떤 것이 고급반이고 기본적인 세금도 모르면 기본적인 세금. 기본적인 세금. 이거는 하도 많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이 기본적인 세금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딱 한 가지만 말하면 아이고 나의 동업자는 우리 배우자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2억을 대줬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동업자가 아니고 국세청하고 지방구청, 지방청, 예? 지자체장이 동업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랄지 종부세는 좀 놔두더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제일 많이 가니까 국세청장이 동업자구나. 이런 생각만 가져도 기본의 30%는 전 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금을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가지고 낼 것만 생각해. 지금 오른 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이구 우리 집 분양권이 2억이나 올랐대. 아니 미안하지만 그 분양권의 2억 중에 1억 이상이 국세청장님의 지분이요. 지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초 이거 1번 요거 2번. 그러니까 기초적인 세금 알아야 됩니다. 세대 분리에서부터 1세대 1주택 외의 조항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 더 복잡한 거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복잡한 것은 아는 만큼 더 복잡해지니까 나도. 세 번째는 이건데 이 부동산을 모르셔. 부동산을. 이 부동산하고 이 부동산을 기본적인 걸 옥석을 못 가요. 옥석.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 요새는 한반도 부동산 시대, 글로벌 부동산 시대 그래가지고 뭐 문산이 5배가 올랐네. 파주가 어떻게 올랐네. 또 CCL 이거 우리 시민들 민간인들 통제선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옛날에 40km, 30km, 20km. 그러니까 이게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게 CCL이 없어질 거야. 민간인 통제선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사자. 지금은 못 들어가잖아. 지뢰밭이니까. 그럼 어떻게 사냐. 아이고 인공위성으로 보여줘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한국인들이 급해요. 자, 또 어떤 분들이 이런다. 임야를 자기가 100평, 200평을 샀대. 임야를 200평을 샀대. 이거 1000평 중에 2000평 중에 임야 200평 찾아내려면요. 내비게이션도 못 찾아. 어디 있는데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서울의 대지를 200평 가지고 있느냐 아주 그냥 뭐라죠? 여유롭고 부자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강부자 부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것을 전혀 옥석을 못 가는 거예요. 임야는 뭐냐? 용지는 뭐냐? 상가의 개념은 뭐냐? 리테일적 부동산에서 준주택의 개념이 뭐냐? 입주권이 뭐냐, 분양권이 뭐냐, 도시개발법으로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재테크는 뭐냐, 이렇게 좀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통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모든 부동산은 올 투게더 다 오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해요. 가는 여성만 가고 가는 지역만 가고 내리는 지역만 내리고 또 정부에서 정말로 미워할까 하는 부동산만 그 지역만 가산세, 가산료를 붙여가지고 규제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고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좀 뭐 이스라엘 옛날에 민족이 12지파가 있듯이 이런 것이 딱 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 이게 기본인데 기본. 수없이 방송에서 도시형 생활제 도성대성 하면서도 이게 공동주택일까? 이게 무슨 주택일까?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매 제한이 있을까? 오피스텔도 양도할 때 그 규제가 있을까? 이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이런 거겠죠. 요새 많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것까지 알아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설명해.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짜리를 등록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5년 됐는데 이걸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양도양수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입장이라고. 그럼 이 전 사람이 5년간 주택임대사업자로 했는데 8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3년만 가지고 있으면 가태료 없이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야 내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부터 8년간을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지 이런 것까지 좀 깊숙한 건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2채 이상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한 채 이상이 또 주택임대사업자잖아요. 그래야지 자산세를 감매해준다는데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런 복잡한 것은 우리도 복잡해요. 저도. 그런 거 말고 간단한 것은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은 지금 방향이. 특히 상가 이런 거 살 때 공실률이 60% 70%가 된다는데 이런 거 정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좀 생각해 봐. 이 기본. 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주택 청약되는데 딸딸딸 이건 잘 외워야 돼. 이건 디테일하니까요. 나한테 맞아. 전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빼버려. 작은 아들을 절로 가버려. 주소를 어떻게 해. 뭐 이장전협 해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 양반은 좀 이장전협하고 이혼을 그냥 이혼하고 이장전협 해서 뭐 좋으니까 뭐 다들 뭐 장관 될 사람들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을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지만 깨끗한 척 하니까. 이장전협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이 많아요. 기본적인 거 세금 좀 알고 우리 하자고요. 앞으로 이제 이 난세에 이 카오시 시장에서는 더 부동산을 이렇게 옥석을 가려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상품은 간접 상품, 이 상품은 뭔 상품.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보더라도 수천 개의 주식을 한 개가 주식입니까? 바이오주, 기술주 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PD가 교수님 시간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시간 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알아야지 아는 만큼 덜 당한다. 그럼 이런 걸 언제 해줘? 26, 27강에서 쭉 해주고 기초를 잡으려면 옛날에 시즌1, 시즌2 다 해놨어요. 그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26강에서는 뭐 할 거냐면 내가 제목도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야. 혼돈의 부동산 세금 시장. 도대체가 재테크 한 번 하고 세테크 한 번 한 거죠. 25강 여기서 마무리 짓고 2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